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원불교 4개 단체 가운데 하나인 원불교 청년회 신임 회장과 함께 미래 원불교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의 교화와 마음 공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불교 청년회 박인수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기총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원불교 청년회 정기총회에는 원불교 청년회 임원들이랑 교구 청년회의 임원들 또 그 교구 청년회를 지도하시는 지도 교무님이 대의원으로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요. 지난 3월 10일에 정기총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제28대 원불교 청년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 네.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달여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네. 예, 원불교 청년회 청년회장으로 지내시는 소감도 좀 궁금하네요. 네, 원불교 청년회 역대 회장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이뤄온 거를 너무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바로 전 회장님께서는 원기 95년부터 8년 동안 회장 자리를 일심으로 지켜오셨었어요. 그것을 제가 잘 옆에서 보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서 원불교 청년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또 크고 무겁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에 사실 조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회장이라고 자리가 돼서 회장이라고 아직 불려지는 것도 조금 낯설고 네. 제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씩 이제 화두로 삼고 연마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네. 사람들이 회장으로 불리우는 것에 익숙해질 때쯤 되면 퇴임해야 되시고 바라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오히려 풋풋한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회장직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요. 원불교 청년회는 원불교 4개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이 모인 단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력과 이런 조직력이 조금은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원불교 청년회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원불교 청년회는 올해로 53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4개 단체이고 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고 단단한 거는 사실인데요. 좀 규모가 작은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원불교 청년회는 교당 청년, 또 교구 청년, 또 대학생 교우애들, 대학생 청년들, 군종 청년들까지 모두가 다 속해 있는 원불교 청년회입니다. 저희의 역할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원불교 청년들의 교화랑 어떤 교화 방향과 정책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청년 세대들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근데 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고민을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교법을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장서는 것이 원불교 청년회의 모습입니다. 군종 교구의 경우에는 1000명이 되는 군종 혹은 이제 장병들이 와서 법회를 보고 물론 그것이 지속되면 더 좋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원불교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청년기에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작기도 한 원불교 청년회가 어떤 과제들을 지금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한 달간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또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불교 청년회도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하고 함께 우리 교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제1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작년에 개최됐었던 청년
청년 교화 집담회나 교정원장님을 모시고 했던 열린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시대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청년 교화에 앞장서고 또 그들과 함께 낙원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천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원불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원불교 청년 부부 예비학교 그런 것들이라든지 부모 교육학교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불교 인구교육 일환으로 같이 마련되는 사업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비혼도 많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우리가 교법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도 같이 해보고 또 부모라는 역할 또 부부라는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가치관을 우리 교법에 빗대어 가지고 정립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요. 법회 안에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또 법회 안에서 그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청년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화두도 같이 삼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법회에 대한 말씀 방금 하셔서 네.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는 날짜는 4월 25일인데 방송이 되는 날짜는 4월 28일 대각개교절에 방송이 됩니다. 그 중간에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감흥이 있겠지만 청년들의 감흥은 과연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원불교 청년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지금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기분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에서 굉장히 축하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원불교 청년회로서의 남북 정상회담 또 평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는 원불교 청년회가 40년이 되었을 때 약 10년 전에 청년 선배님들께서 3가지 비전을 만드셨었어요. 평화, 통일, 환경이라는 비전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것이 원불교 청년회가 원불교 청년만을 생각해서 뭐 교화나 정책들을 내적으로 고민함과 동시에 또 밖으로는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여겼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사명을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종 목사님께서도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뭐 법회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은 지금의 기성세대에게서는 먼 이야기지만 청년 세대에게서는 어쩌면 당면한 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호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으실까요? 모든 청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사회의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많이 가치관을 갖는다고들 탓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시대의 흐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마음 공부하고 또 우리 교법 안에서 남을 생각할 수 있다면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또 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기회가 또 좀 더 생겨서 지금도 각 교당에서 이탈한 북한 청년들하고 법해보는 곳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부터 작게나마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 청년들이 통일시대에는 반드시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청년교도를 위한 교재를 청년회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교재를 만들고 계세요? 네, 청년들의 어떤 공부심을 진작을 시키고 우리 교법을 역사를 좀 더 관심 있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늘 해왔었는데요. 그게 좀 고민의 결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부 자료들이 사실 청년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구성이 조금 어렵다거나 한자가 또 너무 많거나 하면 청년들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청년들 문화 눈높이에 맞춰서 교재를 발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불타오름 공부에 대해서 네. 불타오름이라는 큰 제목 아래 4가지의 교재를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초기 교단의 선진들이라는 제목으로 선진들의 역사, 또 그때 정신, 일화 등을 소개를 하면서 청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교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자선 상사님이 내려주신 교법 원리도 또 느낌으로 읽는 금강경, 금강산 유람기 등을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청년 교화에 어떤 좀 도움이 되고 또 청년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게 또 다른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각 대학 교우회나 군종이나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언제쯤이면 한 권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기는 언제쯤? 네, 이번 첫 번째 발간되는 책이 초기 교단의 선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개최되는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의 주제도 동일선상에 있어서 우선 교리 퀴즈 대회가 끝나고 교리 퀴즈 대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우선으로 교재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교당의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여쭤봐야겠네요. 청년 교리 퀴즈 대회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혹은 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발랄하고 또 창의력 넘치는 모습들이 가득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합력으로 뭔가 과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원불교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서로 겨루기도 하는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어디서 개최될까요? 네. 원불교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에 딱 맞게 발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교리 퀴즈 한마당인데요. 올해로 벌써 13년 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리퀴즈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대각개교조 봉축기간에 맞춰서 익산 성지에서 꾸준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익산 성지에서 개최가 되고 또 5월 12일 토요일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방식 혹은 퀴즈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올해 어떤 방식들이 도입됐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의 주제는 법인성사 100년 초기 교단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법인성사 100년이 된 해니까 청년들도 법인성사 100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크게는 개인전하고 단체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개인전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심도가 돼가지고 올해는 개인전을 먼저 개최를 하고, 개인전은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청년 개인이 출전을 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에요. 단답형으로 문제를 풀고 또 최후까지 남은 1인의 청년이 우승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네. 그리고 단체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매년 청년들이 화합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요. 과정 활동마다 이제 팀별로 화합을 해서 게임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점수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마무리된 다음에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1등으로 됩니다. 대상을 받게 되는군요. 네.
대상을 받게 되면 흔히 상품에 대한 네. 생각도 좀 있을 텐데 상품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상품하고 상금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뭐 교리 어떤 실력을 뽐내는 것도 목적으로 하지만 화합과 또 나아가서는 청년 교화에 또 보탬이 될 수 있고자 해서 청년 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개인전 1등에게는 제주도 항공권 5매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개인전 1등한 청년이 속해 있는 교당이 이번 여름 훈련을 제주도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조금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기로 했고, 다른 상금이나 상품들도 이렇게 청년들이 교화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박인수 회장님은 사실 매거진원 초대석에 몇 번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원불교 문화상품 공모전에 계속해서 출품하셨고 이것들이 수상되고 좋은 문화상품으로 개발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과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만든 브랜드 이름은 봄오소입니다. 봄오소? 네, 네. 봄이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봄오소라고 지었고요. 이제 봄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움, 따뜻함, 뭐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봄이어서 그 어떤 그러한 봄이 세상에 또 사회에 우리 원불교에 빨리 찾아오고 또 오고 있다는 어떤 그런 염원을 담은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봄오소가 시대에 맞는 어떤 교화를 같이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교화 방법을 또 제시를 좀 하면서 교화에도 새로운 좀 봄바람이 불어오고 저희 봄오소가 하는 일들이 봄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문화상품 또는 디자인만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원불교 문화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또 남들에게 또 보여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법 또 우리가 행하는 행사, 뭐 교화, 뭐 이런 그런 아우르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또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고민하는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꼭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였나요? 사실 이 브랜드는 저와 제 친동생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가 원불교 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원불교가 저희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또 교화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교화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을 조금 누려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것을 접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저희 슬로건이 교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소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디자인으로 보여드릴지를 고민하는 그런 봄오소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상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지난번에 출품하신 2개의 작품은 너무 훌륭해서 정말 집에 두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각개교절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한 출산 선물 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라는 어떤 축하할 만한 일을 많이 교도님들이 겪는데 그것을 축하해 줄 때 교도나 지도자 입장에서 원불교다운 어떤 그런 정성스러운 선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또 좋고 품질이 좋은 그런 상품들을 넣어서 교도님들에게 선물할 때 쓰실 수 있도록 마련한 선물입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룬 나이는 26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안고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여쭙는 건데
대종사님의 대각은 어떤 사건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종사의 대각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도 제가 하는 말인데,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에서도 밝혀주셨다시피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자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청년들도 다 생활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 속에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든지, 또 관계에서의 오는 어려움, 또 마음 공부가 부족하면서 오는 뭐 인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청년 대종사가 생각하셨던 그런 방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각자가 정신의 세령을 확장을 하고 물질의 세령을 항복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청년들이 답을 못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교당에서 또 법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면밀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맣고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면 청년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렇게 단단해지는 길이 교당 안에 있다고 또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북돋아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 청년들이 낙원 세상 만드는 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시대의 어떤 과제들, 그것들을 충분히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각개교절을 맞아서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올해 한 해 청년회가 이것만큼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제를 설정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사실 청년 대종사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이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6세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셔서 이제 이쯤이 되면 청년 교도들도 청년 대종사를 빗대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대종사라면 어떤 생각을,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대종사처럼 닮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특히 올해는 종보사님께서 대각개교절 맞이해서 진리적 자아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법문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본다면 저희 청년들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습관적 자아, 로 매몰되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낼 것이 아니라 진리적인 자아로 거듭나서 현대 사회를, 또 내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런 지표를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원불교 청년의 바람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청년 교도들에게 아마도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려니 조금 민망하지만 이런 기회가 돼서 청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월 12일에 익산 성지에서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이 개최가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공부했던 거 마음껏 뽐내시고 또 그것으로 청년 교화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장님, 박인수 청년회장님을 뵈면서 참 원만하고, 그리고 내실 있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청년 교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이제 걱정이 아니라 큰 희망을 가지면서 서로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